정치권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픽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영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뭐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승려와 카카오 운전사로 잡았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이 두 직업이 다 이상합니다. 네, 좀 이색적인데요. 네.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누가 뛸지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색 후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색 후보가 가장 많은 정당은 역시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었습니다. 네, 허경영 씨가 있는 그 대표로 있는 그 당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그 당인데요. 우선 경북 안동 예천에 이 출마를 선언했던 이 신효주 후보는 승려고요. 같은 당의 경남 밀양에 나오는 이승률 후보는 이 12년 경력의 역학 상담사였습니다. 네. 서당 훈장도 보였는데요. 이 대구 수성갑에 도전하는 이 박청정 후보가 바로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양 만안에 후보 등록을 한 김효근 후보는 이 허경영 보좌관이라고 직업란에 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 카카오 대리운전사인 조광호 후보가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했습니다. 네, 종가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네, 오늘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등록한 후보를 상대로 살펴보면 이 36%가 넘는 331명이 전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민주당이 90명이 넘었고 통합당이 52명,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은 66명이나 됐습니다. 네. 정가 10범도 있었습니다. 10범. 오늘 등록한 후보들까지 합치면 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김무성 통합당 의원은 호남 출마가 뭐 무산되긴 했지만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통합당은 후보를 호남에 얼마나 냈습니까? 네, 그게 관심사였는데요. 네네. 호남 지역구는 모두 28군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통합당은 이 가운데 광주 2군데를 포함해서 12곳을 공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 절반도 못 미쳤는데요. 네네. 이 4년 전에는 2곳 빼고 공천을 했거든요. 이 호남세가 많이 약화됐는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더 광범위하게 찾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낼 사람이 없었다. 뭐 이 얘기네요. 지난 총선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있습니까? 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이 통영 고성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가 딱 한 명만 등록을 해서 유일하게 투표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 무투표 당선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전라남도 여수울 지역구가 투표 없이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민주당의 김회재 후보만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통합당이나 이 민생당 심지어 국가혁명배당금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권세도 후보가 막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뭐 다 우선 승부를 가려봐야 답을 알 수 있겠다 이 얘기고.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비례 0번, 그리고 2번, 14번으로 잡아봤습니다. 비례 0번도 있습니까? 네, 오늘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못지않게 인기 있는, 요즘 여의도를 보면 국회의원 못지않게 인기 있는 동물이 있는데요. 네. 바로 미래한국당에 인재 영입된 이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혜지 씨의 안내견인 조이입니다. 4살이고 수컷인데요. 이 김혜지 씨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11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한국당에서 애완견 조이에게 김혜지 씨보다 훨씬 앞선 비례대표 0번을 줬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거고요. 네. 비례 0번을 받은 조이는 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의젓한데요. 자기가 뭘 받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지 꼬리를 들고 있습니다. 14일 현충원에서도 조이는 여러 후보자들과 함께 의젓하게 이 합동 참배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례 14번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비례 14번은 어제 민생당이 기습적으로 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례 2번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비판이 일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순번을 14번으로 대폭 내렸습니다. 민생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라서 사실상 당선권 받기거든요. 하루아침에 12단계나 내려간 건데 어떤 심정일지 궁금해서 전화통화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하루 종일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본인이 원해서 뒤로 밀린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가 하면은 그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8번을 받은 황희석 후보 이 발언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광조 선생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조국 전 장관은 조광조 선생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신 유님의 비유를 했었는데요. 한양조 씨 대종회에서 이 비유를 문제 삼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종회 홈페이지인데요. 그 위선자 조국을 동방 오연의 한 분인 조광조에 감히 견준다면서 고소를 해라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죄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